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와 참소리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오늘은 좀 그 상대방을 또 친구나 동료나 모든 사회의 모든 지인들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고, 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제가 이제 보험 손님을 상대하면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요새는 아니 조금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것은 뭐 아직까지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훈훈한 감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여러분들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주간 워싱턴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었는데, 그 주간지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저는 좀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주간지를 이제 메릴랜드 지역의 그 슈퍼마켓 앞에 좀 이렇게 좀 내가 배달도 해주고 이제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같은 그런 이제 기분으로 좀 연배도 나랑 비슷하고 이래서 많이 이제 도와드렸는데, 그때 그 주간 워싱턴에 제가 칼럼으로 제일 첫 번에 썼던 칼럼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제 칼럼을 또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매주는 못 써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칼럼을 이제 써드렸는데, 그 칼럼은 뭐였냐면 제가 하고 있는 직업, 뭐 부동산이나 보험에 대한 칼럼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연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칼럼의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내가 한 주간을 이제 살면서라든가 뭐 한 달을 살면서 손님들과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과에 있어서 좀 상대방의 감동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예, 그래서 왜냐면 제가 손님을 이제 보험 같은 건 주로 이제 밖에서 만나는데, 뭐 제가 이제 사업체를 방문하든가 그 본인 당사자의 집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맥다노라든가 이런 또 커피숍에서 만나서 손님을 주로 이렇게 서비스 해드렸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보험을 저는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감동적인 일은 뭐 거의 많이 없어요. 예, 뭐 업무상으로 만나고 또 직업상으로 만나고 또 어떤 손님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그 한 손님이 있는데, 그때 저보다는 나이가 연배였어요. 내 생각에는 한 60대 중반 정도 된 이제 손님인데, 이제 실버스프링 저 아래 실버스프링 좀 아래쪽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보험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고, 본인은 아마 그 당시에 내가 메디케어 해당됐던 분인 것 같아. 같이 사는 이제 딸 보험을 좀 이제 준비해 주느라고, 이제 그 딸은 이중언어권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제 저기 하기에는 조금 뭐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방문해서 그 딸의 그 따님의 보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을 다 해주고 이것저것 아주 뭐 아버님이 딸을 뭐 이렇게 정성껏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정말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의 보험을 제가 이제 가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뭐 그냥 한 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끝내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파킹장에 나왔는데, 이제 그 양반 집이 그 파킹장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차를 이제 타고 시동을 걸고 막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 손님 그분이 뭐 그 당시는 내가 중년 노신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칼럼에는.
그 노신사와 비프적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제가 그 칼럼을 썼는데, 막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현관문을 열고 딱 급히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잠깐 스탑하라고. 그래서 제가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했더니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창문을 내리니까 이렇게 그 양손에 이렇게 한 박스를 막 그렇게 들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창문을 내리니까 아우 저기 장 선생님 저기 뭐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으니까 또 운전하시다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입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프 조끼를 좀 드릴 테니까 운전하시면서 그 비프 조끼 심심하시면 씹어서 잡수시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요만한 이런 뭐 한 상자에 뭐 예를 들면 12개씩 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한 상자가 아니라 한 박스. 그러니까 그런 상자가 한 6박스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굉장히 하여튼 많이 들어있는 큰 브라운 박스에 있는 거 저를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그 비프 조끼가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냥 조그만 거 한 박스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게 직접 와서 도와주시고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업하실 때라든가 그 가게에서 쓸 물건들을 아마 집에 좀 보관해 두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뭐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게 큰 박스를 사놓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박스를 받고 저는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오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집에서 뭐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런 뭐 커피 한 잔도 대접받고 그런 데는 있어요. 그런 집은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내가 뭐냐면 저도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 나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 한 박스를 준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그거를 정말 하나를 이제 까서 이렇게 정말 씹어 먹으면서 내가 오면서 오늘은 참내 오늘 기분이 좋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손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또 그렇게 저를 또 끔찍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뭐 졸리고 그러실 테니까 졸릴 때마다 하나씩 드세요 하고 이렇게 저를 주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저는 그날 정말 그날이 아니라 뭐 그날 뭐 한 1주, 2주 뭐 그날 한 달 내내 저는 정말 마음이 흥분하게 흡족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뭐 합니다. 뭐 나중에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가시면서 목마르시니까 뭐 이건 뭐냐 물 한 병을 주든가 주스 한 병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아무리 그 가격이 도매로 산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몇십 불, 뭐 100불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주시는 그 마음이 그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뭐 간단한 형식적인 인사라든가 뭐 솔직한 말로 또 어떤 가식적인 인사로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벼랑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벼랑간이지만 이제 안에서 어디 두는 데 가서 가지고 막 그렇게 허겁지겁 나오시면서 저를 손을 흔들어서 차를 세우고 전해주는 그 양반 그분의 지금 모습을 저는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노신사와 비프적기라고 하는 칼럼으로 그 주의 주간 워싱턴에 저는 그 원본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신문을 제가 그분의 그러한 모습에 정말 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내가 그렇지 이러한 모습을 제가 정말 자주 이 한인사회에다가
이렇게 좀 전해주자. 칼럼을 통해서. 무슨 뭐 보험이 어쩌고 부동산이 어쩌고는 뭐 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거는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만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 칼럼은 뭐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훈훈한 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끔 그 주간 워싱턴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가끔 요런 칼럼을 제가 시간 있을 때 해서 저는 요런 칼럼을 전하는 게 저는 이제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칼럼을 제가 이제 신문사에다 제일 첫 번째로 그 썼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양반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기사도 약간 같이 실어서 이제 그 칼럼에 냈는데 그 기사는 뭐냐면 저랑 같이 그 교회 정말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인데 장로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장로가 아니었지만 요새는 이제 그분이 장로이신데 저보다는 좀 선배입니다. 저한테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는 뭐 좋은 관계를 또 그분도 따지고 보면은 1980년대 초에 만났으니까 뭐 거의 뭐 40년이 돼갑니다. 그분하고의 우리 그 40년이 뭐 넘었나? 하여튼 한 82, 3년도에 만난 것 같으니까 4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하고도 여태까지 뭐 이제 교인이기 때문에 형님 동생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형님처럼 생각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주로 이제 그분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분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랑 옛날에 같은 뭐 이제 교회 그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인데 뭐 성가대 지휘를 몇십 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뭐 젊었을 때 만난 거니까 지금은 이제 노인네들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30대 나는 한 30대 초반 이제 그 양반은 약간 중반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저보다 한 3살 정도 더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0대 때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은 이제 그 성가대나 이런 찬양이나 이런 이제 음악은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아주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마인드나 뭐 행동이 굉장히 젊고 굉장히 하여튼 모던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식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음악을 또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조금 좀 현대식이었죠.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통했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분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랬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저랑 가까운 사람한테는 최대한으로 잘하고 뭐 저랑 잘 맞지 않고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과잉 친절을 베풀 수는 없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 모르면은 잘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또 그냥 뭐 아무리 교회를 같이 다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인사만 나누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또 그분 주위에 몇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이제 제가 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유머, 그냥 이제 사람들은 쉬운 말로 농담이라든가 농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이나 농담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런 단어를 그건 그렇게 참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유머라고 우리가 해두죠. 유머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좋은 좋은 농이나 농담을 하더라도 그 양반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농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머를 하든 농담을 하든 어떤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장점, 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좀 유머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유머나
농담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약간 장난기도 섞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는 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게 진정으로 다가오고 또 상대방이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 농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빈정대면서 근데 이 양반은 좋은 점만 가지고 해요. 좋은 점만 가지고 유머스럽게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렇게 나를 진짜 이렇게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추켜 세워주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약간 이제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왜 이건 내가 듣기에는 그런 칭찬은 좀 과분한데 좀 그건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하는 저 자신이 어떨 때는 뭐 겸손한 마음이겠죠 그게. 근데 뭐 그게 또 반은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팁을 더 얹혀서 좋은 말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창을 하다가도 뭐 음도 틀릴 수도 있고 박자도 틀릴 수도 있고 또 음도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도 합창단원이 됐으니까 베이스로. 예, 저는 뭐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무슨 내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기독교 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합창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뭐 참고로 대학 때 제 자신 스스로가 그냥 그 대학 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캄보 밴드라고 하죠. 기타 3개에 드럼 하나, 그러니까 퍼스트, 세컨드, 베이스, 그 다음에 드럼.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키보이스, 윤한기 씨가 했던 키보이스, 신중현 씨가 하던 에드4라든가 이제 그런 걸 캄보 밴드, 이제 그걸 캄보 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밴드 생활을 약 대학교 한 1, 2학년 약간 뭐 1, 2년 했습니다. 1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솔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세컨 기타 치면서 세컨 기타라는 건 리듬 기타예요. 이게 리듬만 때려주는 건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솔로 노래를 좀 팝송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노래가 아니라 팝송을 좀 했었어요. 근데 뭐 합창이라는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송가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서 뭐 어차피 나이도 한 서너 살 차이가 나고 또 비슷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뭐 베이스에 딱 맞는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베이스로 픽업을 해가지고 제가 성가대에서 베이스를 뭐 그래도 좀 오래 했어요. 이제 오래 했는데 뭐 끝나거나 연습을 끝나고 나거나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전혀 안 해요. 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뭐 저도 단점이 많고 모든 게 모자라는 게 많은데 항상 저한테 전해주는 말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잉 칭찬이라든가 정말 그 나의 능력을 과잉으로 포장을 해서 저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0%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참 그 기분이 좋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괜히 자신감이 더 붙어요. 자신감이 더 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를 들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뭐 담임 선생이 됐든 또 어떤 특수 과목의 선생이 됐든 뭐 영어 선생이 됐든 수학 선생이 됐든 무슨 사회 선생이 됐든 여러 가지 그 선생 중에 어떠한 선생이 예를 들어서 나를 잘 봐서 나를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면서 그분이 볼 적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어떤 선생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칭찬해 주고 뭔가 신경을 써주면은 그 과목의 공부를 잘합니다. 왜? 저 선생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면은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원래가
공부나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게 무슨 무섭게 막 호랭이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무슨 어떤 모든 그 결과를 좋게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정말 좋은 코치나 좋은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속정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수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선생들을 아니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 저 학생이 성적도 오르고 모든 것이 임프루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읽을 줄 아는 선생이 말이나 코치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납니다. 아마 본인들도 그럴 거예요. 어느 누가 나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 칭찬해 주고 나면은 그전에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좀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나도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부모들로부터 교육화가 돼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나 후진국 사람들한테 그게 부족해요.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 자식 내 새끼는 물고 빨지만 남의 자식은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뭐 그게 각 나라의 민족성인데 대부분 후진국 사람들 그래요. 또 왜? 생존의 법칙.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나부터 먼저 먹어야 되고 내 자식부터 먼저 먹여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가 무슨 나라라든가 내 자신의 형편이 피면은 그런 선진국의 모습들을 좀 배우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말 그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이라든가 뭔가 따라가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뭐 좀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따라가면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을 또 위해서 더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초도 없는데 또 주위에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배란간 무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무슨 뭐 이렇게 창출하게 하고 무슨 어떤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노력을 갖다가 해서 무슨 놀라운 효과를 낸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발전하게 하고 그래서 발전해서 그 사람이 뭔가 사회나 나라에 공헌을 하게 하려면은 그거를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일부러 농땡이를 깐다거나 일부러 뭐 정말 가리키는 사람들한테 대든다거나 뭔가 이럴 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지만 못한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못한다 뭐 따라오지 못한다 하는 거로 매를 들고 때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욕을 하고 뭐 야단을 친다는 거는 역효과예요. 그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아니에요 그게? 예? 못하면은 학교에서도 그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막 뭐 막말로 그냥 야구 방망이 같은 거로 막 그냥 궁뎅이도 엎드려 엎쳐서 맞고 막 정말 뺨싸대기도 맞고 그냥 뭐 정말 학교에서도 선생도 폭력을 많이 학생들한테 썼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 그래서 고막이 2번이나 터졌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이 잘못 그러니까 그것도 때릴 줄 아는 선생은 그렇게 뭐 뺨따들만 때려서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때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으로 확 때리다 보니 여기 귀에 가서 딱 손바닥에 맞다 보면 어떤 고막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막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는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생은 이날 이때까지도 내가 그 선생한테 감사를 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괜히 증오심만 정말 발동하고 정말 그냥 그 당시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과 선생의 그 격차가 컸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함부로 대들 수도 없고 이제 그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공동사회라든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단체나 사회나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어떤 이런 무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있어서 그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줄 때에 발전을 하는 것이지, 서로 브레임, 그러니까 뭐 비난하고 못한다고 나무래고 그냥 왕따 시키고.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냥 세월이 흐를수록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온 세계는 지금 좀 더 시끄러워지고. 저도 그래. 저희가 아마 나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대 40대 뭐 50대까지도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온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서부터 다 뭐 그냥 패거리 지고 쌈질이 나오고, 서로 당이 다르면 그냥 뭐 온수대하듯 하고. 야, 이게 사실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맞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이것을 지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서 서로 또 패거리지는데 끼지 못하면은 내가 또 나고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쨌든 패거리지면 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생각해주고, 또 내가 가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서비스해주고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거, 정말 그런 걸 표시할 때에 그 싸움이 될까요? 내가 그 비부적기 주는 그 노신사가 그 비부적기 주는데, 아 여보 난 그런 공짜로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으니까 도로 가지고 가쇼,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싸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주니까 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대래 여태까지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솔직한 인간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욕을 먹어도 좋아요. 뭐 어떤 인간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해도,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욕하는 그 입만 더러운 거지. 예? 그리고 그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이 썩어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썩어 빠지고 뭐한 마음, 자기가 언제 당해도 당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증오하는 말보다는 사랑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면은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봐도 그건 자기 혼자만의 떠듬이에요. 잘나고 못난 거는 내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연관된, 내 직업과 연관된 사람들, 제3자가 스스로 참 저놈은 괜찮은 놈이네, 능력 있네, 그렇게 인정할 때 잘난 것이지, 내 스스로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뭐 폼 잡고 눈에 힘주고 뭐 어디 가서 설레발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 속으로 정말 비웃음만 받습니다. 뭐 막말로 뭐 한다고 하죠. 네, 그 말은 내 방송이라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떤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저의 뭐라 그럴까, 제 말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서름이 좀 상대방도 좀 생각해주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이렇게 어제도 제가 잠깐 버지니아에 갔습니다. 버지니아 가서 제가 뭐 저한테는 막내 동생 같고 또 조카 같은 젊은 친구를 옛날에 보험 제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버지니아에서 지금 이제 뭐 사무실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가서 봤습니다.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뭐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모이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냥 의식적으로 이제 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는 말고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이제 이렇게들 모르니까 요새는 어디 가는 게 참 겁이 나잖아요. 내가 가서 상대방이 좋아할까?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다가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번의자 쪽에 의사한테 모든 어떤 정기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가 간 김에 그 젊은 친구를 오래간만에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보고 싶었지만 이제 못 봤어요. 근데 어제 가서 참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제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많은 또 거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제 반갑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저께도 이렇게 오면서. 근데 그게 내가 서로가 반갑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분 좋을 일도 없고 꼭 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새는 그래요. 뭐 어떤 일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고치도 않은 그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왜냐면 예기치도 않았던 어떤 해프닝이 일어난다 해서 그러한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면 요새는 SNS 하지 무슨 이메일 하지 우리가 SNS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를 이제 어떨 때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이 사람 전화에서도 무슨 삑삑 소리 나고 저 사람 전화에서도 삑삑 소리가 나요. 그거 뭐냐면 이제 이게 얼람이라고 해서 뭐 무슨 프로그램이 새로 나오면은 삑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요새는 더 해요. 뭐 어차피 사람 많은 장소에 자유롭게 아직 못 가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집 사업체나 또 어떤 집이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마음대로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핸폰만 손에 들고 그냥 핸폰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여기서 저기서 삑삑삑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조금 이러한 순간이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참 뭐라 그럴까. 전에는 지금 요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행복으로 느끼잖아요.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카운티라든가 연방정부나 뭐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뭐 몇 사람 이상 뭐 안 된다든지 뭐 또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든 어떤 제한된 어떤 규칙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두세 사람 만나는 거 괜찮아. 이래서 또 만나서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요새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겠죠. 그게 의뢰 모이면 식당 가서 식사하고 커피점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 사람이 꽉 찼든 못 찼든 그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어떤 또 주법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카운티에서 법을 따라야 되고 연방법을 따라야 되고 하면서 만나는 게 제한되고 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허가된 상태에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쁘죠. 기쁘다 보니까 만나면 반가우니까 서로가 반가움을 표시하죠. 근데 옛날에는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특징이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하다 보면 밤낮 빈정대는 말장난, 상대방이 약점을 꼬집는 말장난, 그냥 어떻게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건 즐거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말다툼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새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제 그러하면은 좀 줄어들었고, 어느 유튜브인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도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제한된 모임이나 제한된 어떤 그런 만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근데 그 뭐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가 그러더라고. 공기는 정화가 된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에 모든 이게 그 공기라든가 모든 게 좀 정화가 된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보다 덜 모이고 덜 먹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어떤 매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줄어드니까 뭐 자연이 정화될 수 있겠죠. 예,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세대가 된 게 지금 이러한 현 상황이 우리가 또 배울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한테 조금 또 좋은 점으로 다가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다 발표되겠죠.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데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 대 사람과 사이에 그런 서로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좋은 말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일이 없고 사건이 없는 한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말 한마디를 만나더라도 만약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이렇게 더 일깨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도 제가 좀 연하니까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전화를 잘 안 해요. 모르겠어요. 천성적으로 공적인 전화 외에는 잘 전화가 잘 안 해요. 저야 아마 그 버릇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항상 먼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또 말 몇 마디 중에 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전화할 적마다 저는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그것이 뭐 이렇게 정말 그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로 제가 그 상대 그러니까 그 형님인데 저한테는 형님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마음을 제가 왜곡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좋죠, 기분은 좋은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그 과장된 말로 나 칭찬하지 말라. 그럼 나 진짜인 줄 알고 괜히 헛꿈 들어가고 붕붕 뜬다.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라. 이제 이렇게 과장 칭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적마다 그분은 그럽니다. 뭐 지난 내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난 과장이 아니다. 내가 느낀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다. 예, 말해주는 건데 느낀 그대로를 말을 해도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요. 뭐 어떤 사업적이 됐든 뭐 동료가 됐든 어떤 직업적이 됐든 칭찬을 할 때에 근데 그 칭찬이 그저 평범한 칭찬이에요. 평범한 칭찬이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칭찬인 거지. 이거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뭐면 너 칭찬해 준 거야 하는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정으로 정말 나의 좋은 점을 보고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줬다기보다는 한 50%는 립 서비스.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립 서비스. 50%립 서비스, 50%는 그저 내가 욕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자 선심쓰듯.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예, 요새 사람들의 그 무슨 태도나 습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유마치라고 그러나 또 나한테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러나 괜히 뭐 날 놀리려고 그러나 예. 너무 또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또 오해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과장 칭찬을 해도 그런 의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을 좋은 점이나 칭찬을 많이 해줬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은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는 더 믿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미국에 살면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뭐 생긴 것도 젊었을 때는 뭐 지금은 나이들이 먹어서 다 노인네처럼 됐지만 뭐 젊었을 때는 멋있는 뭐 남자다운 모습이었고 또 성가대나 이것도 굉장히 몇십 년 전문적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정말 음악에 굉장한 그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고 뭐 좀 이렇게 그 유머스러워요. 이게 좀 활달해요.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면 이제 웃는 그 시간이 더 많아요. 웃는 시간이 더 많지 뭐 인상 쓰고 서로 심각한 그 시간보다는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이제 리더가 이제 유머스러워야 되겠죠. 유머스럽지 않으면은 또 그 어떤 단체를 끌고 나간다는 거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로로 전화를 할 때는 서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그분이 저를 칭찬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러다 그분이 3번, 4번 칭찬해 주면 그저 저는 한마디 정도 그분에게 칭찬을 해 줍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도 가분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너 왜 칭찬해 인색해 그런 말 절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도 제가 존중을 하고 아직도 제 그 칼럼 속에는 그리고 저의 마음 속에는 최고로 그러니까는 그냥 일단 저라고 생각하고 저를 제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렇다면은 저 말고도 또 그분하고 다른 가까운 분들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저보다 위지만 지금도 일하세요, 그 양반. 네,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포 사이에 시니어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또 그런 당찬 시니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시니어들 저도 시니어니까 하지만 기죽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뭐 대결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지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뭐 이겨야 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그 나이에 우리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고문격 아니에요. 그러나 고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과 뒤떨어져 있으면 보조를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전에는 정말 내가 진짜 시니어들하고 이렇게 많은 관련도 안 맺고 그 많은 대화도 안 했지만은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역시 저도 또 저를 받아주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아까 잠깐 저 인척인데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만났지만 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뭐 집안 살림하고 뭐 하느라고 또 조금 시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어차피 그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조금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그냥 뭐 지루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좀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한번 집안 살림도 뭐 우리 여성분이 더 할 거고 뭐 식사하고 뭐 음식을 준비해도 여성분이 더 할 테니까 그분들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또 남자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100%는 없어요. 많은 수가 좀 해주면 먹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집안 살림도 뭐 부인이 하니까 그저 시키면 어떨 때 마지못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분하고 지루함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해요 먼저. 뭐 밥 먹고 나도 설거지 정말 부인이 하려고 하면 뭐 내가 할게. 나서서 해보고 뭔가 그러면 집안도 조금은 화목해질 거고 내 자신 또 설거지하고 또 집안일 다른 일 좀 도와주다 보면 또 하루에 한두 시간 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시니어들한테 맞는 이런 영상도 보면서 또 시간 보내고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요새 제가 자주 올리는 편인데, 이 자주 올리는 거 왜 자주 올리는 줄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루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있으면은 또 다른 일 뭐 이렇게 지루해요. 다른 일이 옛날같이 많지 않으니까. 또 옛날같이 만나러 갈 사람도 많이 없고 만나러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집안에 그렇다 가만히 앉아서 무슨 텔레비나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전 텔레비 안 봅니다. 솔직히 얘기로. 이제 컴퓨터하고 지금 이제 방송 찍고 유튜브 만들다 보면 한 편 만들면은 하루 다 가요. 하루 종일 다 가요. 24시간 거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만드는 거예요. 왜? 저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맞든 틀리든 뭐 예를 들어서 60%만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그거 하나만은 내 욕을 먹더라도 제가 단언합니다. 경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 여러 방면에. 예. 좋고 나쁘고 뭐 저는 뭐 여러 방면에 지금 이 시청하시는 우리 어떤 시니어들보다 경험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의 경험담이라든가 오늘이나 뭐 지난 주일에 겪었던 그런 어떤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뭐 또 많이 됐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즐겁게 시청하셨다면은 이제 추천과 그 구독.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어떨 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구독 거고 추천이 안 올라가. 추천은 그렇다고 치고 구독비도 안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또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내 깐에는 더 정석권 방송한다고 하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오른지나 내가 밤낮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독자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방송을 자주 만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제가 강조합니다. 편의도 안 생깁니다. 저는 그거를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시간 때우고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 또 제가 직업이 부동산이나 보험이나 메디케어 소셜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방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소식을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잡수시라고 제가 요 방송 말미에는 항상 음식을 조금 제가 그냥 그럼 금세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차이니스 그 음식 캐리아웃 그 해봤던 거 좀 남은 게 있길래 그걸로 그냥 거기 있는 밥하고 좀 밥 섞어서 그냥 그 오래된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먹는 이제 그 방송을 잠깐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보시고 이제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만났을 때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순간이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그 차이니스 뷔페에서 이제 먹으려고 사가지고 왔다가 남은 거 이게 차이니스 뷔페에서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이렇게 가져왔다가 먹고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볶았습니다. 예, 저기다 조금 여기 조금 들기름 좀 치고 이렇게 좀 볶아서 이제 한 끼 때우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막 쓰는 프라이팬에다가 막 튀겨 먹고 이러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좀 볶았어요. 볶아가지고 이제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이제 김치 또 먹다 남은 거 김치 국물을 또 지금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많은 시니어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있는 거 이렇게 가져 올라와서 이렇게 볶아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특별히 무조건 맛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치찌개하고 또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잘 끓고 있어요. 여기다 메르치 다시다를 좀 집어넣고 마늘 좀 집어넣고 이렇게 끓이면 국물이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볶음밥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타네. 이제 끄고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조금 튀겨서 누룽지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또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어요.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 귀찮게 굴지 말고 스스로 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제 그릇에다가 담았어요. 옮겨 담았어요. 뭐 많지도 않고 어떤 너무 밥들을 많이 드지만 이게 자꾸 말도 더듬는데 밥들도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채소 밥 많이 먹으면 어차피 배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고 이렇게 이제 남은 그 차이니스 음식으로 이렇게 밥 좀 조금 섞어서 이렇게 볶아 와서 이렇게 잡수시면은 좋습니다.